이 시각 뉴스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하며 8,700선을 되찾았습니다. 전날 전해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국내 증시에 이틀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도 중동 국가들의 방공망 확충과 무기 체계 현대화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방산주가 강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9%대, 현대로템은 6%대 상승했고 LR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대표 방산 기업 라인메탈과 방공 체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18%대 급등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 CS 윈드, CS 베어링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했던 풍력 발전 개발 제한 조치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면서 미국 풍력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자 보고서에서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9.9%를 삼성전자가 인수한 뒤 구글이 프리 IPO에 참여하고 이후 기업 공개에 나설 수 있다는 구상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에 8,700선을 되찾았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만피를 향해 가는 여정에 어떠한 종목들이 기회를 줄 것인지 또 코스닥에서는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보면 좋을지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계 일타 강사 송기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 쉽고 재밌게 하자. 주식의 일타 강사 리돈 투자자분의 송기호입니다. 오늘 장, 그리고 어제부터 해서 장이 좀 좋았습니다. 장이 좀 좋았고 이제 사실 저도 좀 많이 안심이 되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재미는 없었어요. 그렇죠? 계속 갭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지수를 파킹시켜 놓고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 2주 정도는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이벤트가 오늘 있죠. 오늘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다음 주쯤에는 이제 6월 초 실업률 나오니까 그 안에는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좀 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월에 이제 처음으로 이 경제방송에 데뷔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랑 어떤 게 좀 차별이 됐냐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경력이죠, 경력. 경력이고 저는 사실 이제 증권사로 처음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세일즈 트레이딩이라고 있어요. 세일즈 트레이딩에서 뭘 하냐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주식 사고 파는 거 있죠. 그거를 좀 했었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차익 거래라고 해가지고 현물이랑 선물 뭐 이거를 이제 좀 차익을 이용해가지고 거래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하다가 이제 리서치 센터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도체 쪽이랑 테크 쪽, 2차 전지랑 뭐 인터넷 이쪽에 이제 RA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있다가 운용사로 옮겨가주는 이제 운용사에서는 코스닥 150이랑 나스닥 롱숏 펀드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방송에 오기 전에 좀 봤어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봤는데 사실 이제 경력 자체가 조금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경력이 아직 없으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두 개가 다 있죠. 두 개가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택을 하실 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쪽에서 경력을 한번 쌓은 사람 진짜 제도권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실 테니까 제가 어떻게 이제부터는 제도권에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여드리는지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격 부분인데 제가 이건 사실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제 모든 걸 다 오픈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이제 CFA라는 자격이 있어요. CFA는 이제 미국에서 보는 이제 시험이고 요거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방송 전문가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끼케야 레벨 1 정도일 텐데 이 CFA라는 자격은 총 이제 한 10개 정도 시험을 봐요. 이제 영어로 시험을 보는 거고
영어로 이제 수학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은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정도 되고 요거를 붙고 제가 이제 증권사 들어갔다가 이제 운용사도 갔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전문가라고 한다면 다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 뭐 대체 투자 아니면 이제 뭐 행동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을 전부 다 알아야 주식은 이제 다방면에서 다양한 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 정도는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전문가고 그냥 말로만 내가 전문가고 내가 주식 잘한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한 2달 만에 이제 자격증을 좀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좀 믿어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분들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뭐 이제 재무제표, 밸류에이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엄선이 됐다. 그나마 제일 정석의 루트를 걸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 오케이 경력이랑 자격은 알겠어. 그럼 실력은 어떤데? 뭐 경력이랑 자격만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실력은 어떤데?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저는 저기 T사라고 있습니다. 해외 운용사 T사인데 유명한 곳이에요. 유명한 곳이고 여기서 이제 기관 대상으로 주식 수익률 대회를 해요. 이제 기관 대상으로 주식 수익률 대회를 하고 여긴 특이하게 이제 대륙별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대륙, 남미 대륙, 뭐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동아시아 대륙 이렇게 대륙별로 대회를 하고 저는 이제 동아시아겠죠. 동아시아 대회고 동아시아 대회는 총 이제 뭐 홍콩, 일본, 싱가포르, 한국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 중에서 제가 이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S증권 소속으로 계속 참가를 해가지고 계속 1위를 했다. 그래서 뭐 이제 보니까 전문가분들 이제 주식 수익률 대회 뭐 우리나라 1등, 2등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1등이 아니라 동아시아 1등이다. 동아시아 1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서 전문가 선택하실 때 이런 걸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경제방송에 왔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저는 이런 장은 2번 다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예요. 이런 장은 40년 만에 찾아온 장이고 제 생각에 다시 이런 장이 오려고 한다면 제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매니저라고 해도 저희 사실 명예직이거든요. 아무리 장이 좋고 지수가 좋아도 돈 생각보다 많이 못 법니다. 네, 저는 근데 이 장에서 한 번 정도 좀 배팅을 해보고 싶었어요. 배팅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장에서 여러분 인생 한번 배팅 해가지고 같이 27년 여름까지는 정말 빡세게 매매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어떤 장이 기다리고 있냐?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40년만 찾아온 인생의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 2027년 여름까지 한 13,000에서 16,000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딱 한 번 우리나라가 10배 간 적이 있어요. 이때가 1985년부터 89년입니다. 제가 이거 방송에서 몇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때 3조 호황이랑 앵고수였어요. 그리고 지금 뭐죠? 메모리 호황이랑 원화 약세죠. 원화 요새 비싸죠? 달러 대비해서 되게 좀 많이 싸죠. 1,500원, 뭐 1,600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달러가 이제 더 비싸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10배를 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10배가 어디다? 우리 16,000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항상 16,000포인트를 주장을 하는 게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7년 여름 한 7, 8월이면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 그럼 딱 1년 남은 거죠. 1년 동안 저희 배팅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주식시장에다가. 저도 배팅한 거고 여러분들 배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2027년 여름까지 정말 주식 빡세게 하면 됩니다. 그 뒤에는 어떤 시장이 오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여기가 언제예요? 여기가 85년부터 89년이에요. 10배 갔던 이 시장. 그렇죠? 이 시장 뒤에는 거의 16년짜리 하락 횡보장입니다. 요런 장이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진짜. 정말 힘듭니다. 전 이 장을 겪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은 겪어봤습니다. 이 장.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장. 그래서 보면 이때 10배 가고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6년 동안 축적을 했어요. 박스권을 그렸죠. 그리고 한 번 뚫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7년에 한 번 뚫었죠. 2007년에 뚫고 이때가 아마 2010년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왔죠. 그렇죠? 그리고 2020년까지 그냥 13년 동안 횡보장이었어요. 13년 동안 횡보장. 이 장은요, 여러분
진짜 한 달에 수익률 10%만 받아도 땡큐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하락장 막바지에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은 증권사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증권사가 망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2015년이에요. 대우증권 망했고, 2016년에 현대증권 망했고, 2017년에 SK증권이 넘어갔습니다. SK증권 SK 거 아닙니다. 2017년에 SK증권도 넘어갔어요. 애널리스트 다 잘렸습니다. 이게 횡보장이에요. 증권사도 돈을 못 벌어가지고 망하는 게 횡보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돈 벌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가? 절대 못 벌어요. 절대 못 법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횡보장 10년 동안 텐베거가 딱 하나예요. 시젠인데 이것도 심지어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양적 완화 때 돈 막 푸니까 그때 시즌에 딱 한 번 10배인 간 겁니다. 그 전에 뭐 있었어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2015년에 이것도 10배 못 갔습니다. 이것도 10배 못 갔고 한 7배 정도 가고 멈췄어요. 그 전에는 뭐 차화정 이때 한 100% 200% 정도 갔던 거 이때 막 100% 200%밖에 안 갔는데도 차화정 장세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주식하고 그랬습니다. 100% 200%밖에 안 갔는데도 이게 횡보장입니다. 나머지 뭘까요? 뭐 써니전자, 중국 원양자원. 써니전자는 이제 테마주죠. 중국 원양자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써니전자는 안철수 대표 첫 대선 출마 뭐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특히 요거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중국 원양자원. 요거는요 한 달 동안 10배 쐈어요. 한 달 동안 10배 쏘고 그리고 2주 동안 10배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됐어요. 네, 이런 게 횡보장이에요. 정말 무섭고 정말 돈 벌기 힘든 장입니다. 지금 장 어때요? 지금 장. 지금 장은 10배짜리가 수두로 빽빽합니다. 이거 딱 1년 그거예요. 1년. 1년만 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뭐 셀 수 없이 또 많아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10배짜리. 지금 시장에서 돈 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장 가면요. 진짜 이 시장 네. 요 시장 가면 진짜 돈 벌기 힘듭니다. 정말이에요. 이때는 박스권에서 그냥 아예 안 움직입니다. 하루에 주식이 0.5% 움직이는 게 보통이에요. 지금 어때요? 2, 3%씩 빵빵 움직이죠? 그래도 그나마 단타 칠 수 있는 시장이에요. 0.5% 움직이면요. 단타 치는 것보다 주식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시장이 횡보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장일 때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배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보면은 그래서 이랬어요. 제가 이제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증권사 입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저 증권사 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획 하고 돌렸어요. 왜? 주식하라고 할까봐. 전 심지어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뭘 하는 그런 포지션도 아니었어요. 그런 부서도 아니었고. 근데도 증권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2016년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증권사 다닌다고 하면 다 주식 뭐 사야 되냐고 물어보죠. 2010년에는요. 주식하면 패가망신이라고 했어요. 진짜로. 아무도 주식 안 했습니다. 2010년에는. 근데 2020년대에는 뭐예요? 주식 안 하면 패가망신이라고 하죠. 이 시장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고 이 시장 있을 때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그래도 10년 넘게 몸담아온 그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직감이에요. 직감. 네, 이 시장은 또다시 오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서 한번 배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왔다. 그것 때문에 왔고 얼마 안 남았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네, 지금 이 기회는 저한테도 이거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한테도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5년짜리 하락 횡보장입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상승장에서 저랑 같이 좀 상승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잘하냐라고 하시면 뭐 요거는 이제 계속 다 방송에서 얘기한 거고 저번 주 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저번 주 것만. 저번 주 거 보시면은 저번 주에 방송한 거 4개 전부 다 여기 네, 적어놨죠. 그래서 보시면 뭐 PSK, VM, DLNC, 두산 밖에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 일주일 동안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수익률이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력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두산 밥캣이랑 DLNC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는 종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종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부터 재건주를 봐야 된다. 재건주 봐야 된다. 저번 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종전이 됐고 재건주 지금 잘 가고 있죠. 이번 주부터 좀 전문가들이 재건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테마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기호 전문가님이 사실 경제방송으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또 소개를 함께 해주셨고요. 또 지금 시장이 40년 만에 찾아온 상승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상승장, 불장이 끝난 뒤에는 평균적으로 14년에서 15년간의 횡보장세가 이어진다는 인사이트도 주셨는데요. 이 상승장을 놓치지 않고 기회로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곳은 하단에 계속해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무료 공개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시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테마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 테마는 소버린 AI와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가 엔스로픽의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모든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통보함에 따라 자국 데이터로 독자 AI를 만드는 소버린 AI가 각국의 전략 자산 확보 과제로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엔스로픽의 미토스는 올해 4월 탁월한 해킹 능력으로 사이버 보안업계에 충격을 준 AI 모델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강력한 성능을 가진 AI를 국가 안보 무기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AI 3대 강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네이버 출신 인사들을 영입해 국정을 운영해온 만큼 이와 관련된 기업의 관심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소버린 AI와 하이퍼스케일러 테마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오늘 장에서 2.42% 하락, 24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0.63% 하락, 23만 8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AI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엔트로픽의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 이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서 외국인 접속을 차단하는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이 뜻은 미국이 AI를 이제 국가 안보와 자산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소버린 AI와 하이퍼스케일러 테마 기업에 대한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톱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이버인데요.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이버는 매수를 주셨네요. 오늘 사실 이 테마 말고도 방산, 재건, 반도체, 투톱 다 잘 간 게 많았는데 이 소버린 AI와 하이퍼스케일러 테마를 주목하신 이유가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하고요. 그 안에서 또 네이버를 꼽아오신 이유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안 갔으니까 한번 갈 때가 됐죠. 순환매 장이니까 한번 좀 갈 때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네이버랑 SDS는 둘은 하이퍼스케일러도 있고 소버린 AI도 있고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엮어서 설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핫테마로 소버린 AI라고는 했지만 두 번째로는 하이퍼스케일러도 같이 엮여 있어요. 네이버랑 SDS는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 정부가 저번 주 주말이죠. 엔트로픽을 이제 외국인 접속 차단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차단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 저희 실명 인증하고 얼굴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미국 시민이 아니면 요거는 못 쓰는 걸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소버린 AI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면 소버린 AI가 뭐냐라고 하면은 소버린 AI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국가에서 이 국가만 사용할 수 있는 각자 고유의 AI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미토스5는 미국 정부에서만
그리고 미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의 AI야라고 딱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면 미국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중국도 그렇게 할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SDS랑 네이버는 소버린 AI 플러스 하이퍼스케일러 두 개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AI도 허가 받아야 쓴다. 이게 서버린 AI입니다. 이게 서버린 AI. 그래서 뭐 미터 수출 통제에 서버린 AI 부각 이것도 우리나라도 이제 하겠다 이거겠죠. 그래서 뭐 똑같죠. 인증 강화에 중국 개발자 우회 경쟁 격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여러분 AI라는 게요. 지금은 그거죠. 미국과 중국의 개발 경쟁입니다. 그래서 핵 개발 옛날에 보시면은 미국이랑 러시아가 계속 돈 투입하면서 핵 어떻게든 개발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좀 더 가가지고 이제 로켓으로 된 거고 그 로켓이 진화해가지고 ICBM이 된 거고 그렇죠? 지금 보시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둘이 AI 개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요 둘 중 하나가 먼저 쓰러지지 않은 이상 절대 끝나지 않는 경쟁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이 둘이 돈을 계속 투입하는 그 순간까지 그냥 계속 주식시장에서 남아가지고 이거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AI 버블이다 꼭지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메모리도 이제 가격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이 자본 지출 멈추기 전까지는 절대 안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버린 AI 때문에. 이 둘은 이제부터 AI는요 핵이랑 똑같아요. 핵이랑. 그래서 각자 미국이든 중국이든 계속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각자의 AI를 계속 개발을 할 거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뛰어들 거고 그리고 그 뛰어드는 나라에 우리나라에 뛰어드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테마주가 두 개가 뭐냐라고 하면은 SDS랑 네이버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뉴스 하나를 가져올 걸로 했는데 그건 SDS에 있나 보네요. 그래서 네이버부터 좀 볼게요. 네이버부터 좀 보시면 제가 이거는 몇 번이나 좀 말씀드렸던 차트인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네이버도 이제 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요 구간 있죠. 요 초록색 구간. 요 초록색 구간이 이제 네이버가 밸류를 제대로 받는 구간입니다. 제대로 받는 구간이고 보시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이렇게 튕겨져 받고 내려왔죠. 튕겨져 받고 내려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다시 뚫으러 갈 거라고 봐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소버린 AI는 이제 시작인 거라고요. 이제 시작이고 이제 자본 지출이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네이버, SES는 지금부터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는 이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SKT까지. 네. 그래서 이 세 개 기업은 꼭 봐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거는 차트의 문제가 아니라 밸류의 문제고 밸류로 여기는 무조건 뚫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금 조금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이버 걱정하지 마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회색 박스를 그어놨죠. 회색 박스를 그어놨는데 여기가 지금은 예전에는 지지로 작용했어요. 지지로 작용을 하다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죠?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돌파 시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왔어요. 다섯 번 나왔고 이 다섯 번 돌파 시도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돌파 시도 한 번만 더 나오면 여기 뚫을 거라고 봐요. 돌파는 다섯 번 하게 되면 결국은 뚫습니다. 평균적으로 다섯 번 돌파 시도하면은 뚫려요. 근데 뭐 여기가 조금 지지가 세니까 저항이 세니까 지금 돌파 시도가 다섯 번 됐는데도 아직은 못 뚫은 건데 한 번 더 돌파 시도 나오면 이때는 뚫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를 볼게요. 자, 저희 이거 봤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여기도 살짝 이렇게 지지가 있었어요. 이 지지가 저항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여기 계속 돌파를 못 하고 있었죠. 돌파를 못 하고 있다가 여섯 번째 돌파를 했죠. 여섯 번째 돌파를 하고 이번에는 여기를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돌파를 못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된다? 뚫는다. 여섯 번째 돌파에 성공했으니까 여기도 여섯 번째 돌파하면은 시도 성공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보셔도 된다.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이면은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은 60만 원이에요. 저는 6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단기간에 주가는 흔들릴 수 있어도 지금이 왜 단기간에 주가가 흔들리냐?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막 추세 전환이 된 거예요. 이제 막 추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막 세게 움직이는 거지
한번 상승 추세로 딱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되게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지금은 약한 손 털기예요. 네, 약한 손 털기이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보시면 23만 원부터 27만 원 구간 이쪽에 계속 박스권 형성하면서 돌파하려고 힘을 축적을 하면서 여기 돌파를 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구간이 변동수 좀 있죠. 23만 원, 27만 원 구간이면은 근데 요거 견디셔야 된다. 견디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네이버 한번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SDS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소버린 AI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로 AI 역량을 구축하는 AI 주권을 뜻합니다. 미국 정부가 AI 모델의 외국인 접근을 차단한 만큼 앞으로 미국을 시장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인사이트 나눠주셨고요. 이제 소버린 AI는 시작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네이버 역시 기술적으로 이제 막 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은 흔들릴 수 있으나 앞으로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 걸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삼성 SDS입니다.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팻말로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 매수를 주셨네요. 삼성 SDI가 이 젠슨항 CEO가 네이버와 기가와트급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발표 네. 밑에 삼성 SDS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한 줄이 있더라고요. 네. 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걸까요? SDS는 하이퍼스케일러랑 가장 가까운 기업이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버린 AI도 SDS밖에 할 수가 없는 기업이고 네, 그거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원했던 뉴스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GPU 사업이죠. 정부 GPU 사업인데 네이버랑 삼성 SDS 그리고 앨리스 선정 이렇게 됐는데 앨리스는 일단 비상장이니까 빼고요. 네이버랑 SDS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 네이버랑 SDS 딱 두 개를 선정을 했을까요? 소버린 AI든 하이퍼스케일러든. 첫 번째는 둘 다 뭐죠? 일단 돈이 많아요. SDS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여기 가지고 있는 돈이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정도 되고 네이버도 돈 잘 벌고 있는 대기업이죠. 네, 그래서 돈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하이퍼스케일러든 소버린 AI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둘 다 다른 LG CNS나 현대 오토에버나 다른 곳이랑은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SDS는요. 사실 이제 삼성 계열사들 인터넷을 맡아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죠? 삼성전자죠. SDS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팹을 운영한 데이터가 있어요. 현대차? 있죠. 현대 오토에버도 있는데 현대 오토에버는 사실 현대차 말고 반도체가 있나요? 없죠. SK는요. SK 하이닉스 있지만 SKT는 한번 해킹 당했었죠. 그래서 보안 이슈로 탈락을 했고 LG는요. LG는 반도체 없죠. 로봇도 아직은 시기상조죠. 그러면 저희가 반도체 쪽, 반도체 팹의 운영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 SDS가 소버린 AI를 운영하는데 가장 최적인 겁니다. 저희 딱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엔지니어가 중국으로 건너가요. 거기서 이제 기술 유출을 해요. 그러면 경찰이 잡아가나요? 국정원이 잡아가나요? 산업 스파이를 국정원이 잡아가죠. 그게 소버린 AI랑 직결되는 겁니다. 반도체는요. 절대로 다른 나라로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삼성 SDS를 소버린 AI랑 하이퍼스케일러 사업자로 선정을 한 겁니다. 반도체 데이터는 어디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네이버는 어떻죠? 여러분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 네이버 아이디 없는 분 계신가요? 네이버는요. 전 국민 그 모든 뭐라고 하죠? 그 가족상, 성세상, 성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어떤 보안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네이버의 정보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거죠? 주권이 X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소버린 AI 보안 이슈 차원에서는 네이버랑 삼성 SDS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둘 다 경험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SDS는 데이터 센터를 이미 했던 경험이 있고 반도체 팹도 운영을 해봤고 네이버는 이미 데이터 센터를 잘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그리고 소버린 AI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뭐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클라우드 기업이에요. 클라우드는 공장이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대신 이제 맡겨주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도 이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공장이 필요해요. AI 공장이 필요하고 이 AI 공장을 잘하는 데가 어디다? SDS랑 네이버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여기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DS 주가 좀 많이 빠졌죠. 그렇죠? 네이버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런 거다? 주가 리레이팅을 받기 전에 한번 다시 도약하려고 준비한 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DS는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쭉 끌고 가야 되는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게 SDS, 네이버, 그리고 플러스 SKT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SDS 차트. SDS 차트를 좀 보면 뭐 살벌하죠. 그래서 요때 저번 주죠. 저번 주가 2015년 상장하고 첫 채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2년짜리 횡보장을 12년짜리 박스권을 뚫은 거예요. 처음으로 뚫은 거고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냥 뚫은 게 아니에요. 그냥 뚫은 게 아니고 주가 리레이팅이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2년 만에 뚫었으니까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빠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딱 적당한 지지선에 빠져줬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지지를 해주면 같이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보면 21만 원부터 26만 원까지 여기를 박스권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보시면 급등하기 전에도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저항이 나왔었죠. 저항이 나왔었고 지금도 이쪽 라인을 여기서 잘 지켜주고 있죠. 잘 지켜주고 있고 지금은 어떤 단계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힘을 이렇게 축적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S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 혹은 신규 매수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는 지금은 매수해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상 경로인데 이렇게 갈 것 같아요. 한번 전고점 돌파하고 그리고 살짝 눌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한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60만 원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SDS를. 왜 SDS 60만 원 이상을 보고 있냐라고 하면 이쪽 라인이 대략 한 16만 원 정도 돼요. 16만 원 정도 되고 적어도 5배 이상은 간다. 적어도 5배 이상은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바닥이라고 하면 락바텀이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도 5배 이상은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수를 대입을 해봤고 또 이제 뭐 가치 평가 좀 해봤을 때는 5배 이상은 간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SDS 60만 원 이상 보고 있고 경로는 대략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흘러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SDS 지금 조금 갖고 계신 분들 힘드실 텐데 저는 지금 힘드실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AI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 문제도 중요한데요. 삼성 SDS는 AI 기반 클라우드 보안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전진을 위해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AI와 직결된 네이버와 삼성 SDS의 기술적인 공통점은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지금은 눌림목 상태인데요. 이 기회를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곳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꼽아오신 강세개별주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강세개별주는 삼성 E&A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중동 에너지 인프라 건설 복구 기대감에 삼성 E&A는 8.83%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강세개별주는 삼성 E&A입니다. 지난주부터 핫테마에서 전문가님께서 재건주 미리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사실 그때는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네. 늘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잡아주셨었고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재건주에서 DLENC, 대우건설, GS건설 많은데 왜 삼성 E&A를 가져오셨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삼성 E&A가 LNG 플랜트
쪽에서는 제일 적합하다. 중동 재건을 하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란이든 UAE든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곳은 석유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DLENC보다는 삼성 ENA, 옛날 이름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엔지니어링이 더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다른 거 가는데 그동안 얘만 혼자 안 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ENA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ENA는 보시면 수주 모멘텀이 풍부해서 뭐 목표가 상향 이렇게 나오고 있고 종전후 건설수혜주 삼성 ENA, DLENC는 저번 주에 했죠. DLENC는 저번 주 방송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 ENA 그래서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 ENA는 사실 요것도 있지만 요것도 있어요. 요거 신재생 에너지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자 삼성 ENA,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제가 이제 옛날 이름이 좀 더 익숙해가지고 좀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할 텐데 보시면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게 좀 딱 명확하죠. 그래서 이건 정유 쪽이고요. 요거는 이제 반도체 백 같은 거고 여기 청정 에너지는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풍력 발전소 혹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요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ENA를 오늘 가져온 이유는 첫 번째로는 종전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오늘 어떤 뉴스 있었죠? 아까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풍력 발전 이거 규제했었는데 이제 안 한다고 하는 거죠. 법원에서 이제 패소할 것 같으니까 미리 발을 뺐죠. 그래서 오늘 CS 윈드랑 CS 베어링 상한가 갔죠. 그게 결국은 뭐 때문이죠? 풍력 발전소 때문에. 근데 어디가 한다? ENA가 요거 합니다. 요거 하기 때문에 ENA는 앞으로도 더 좋을 거다. 더 좋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ENA는 그냥 단기가 아닙니다. 중장기로 보셔도 되고 스윙으로 보셔도 되고 단기로는 조금 느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스윙이나 중장기로는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삼성 ENA 한번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ENA 차트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엄밀히 얘기하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예요. 이때 중동의 플랜트 붐이 쫙 불어요. 그래서 거의 10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3, 4배 정도 이렇게 쫙 갔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리먼 사태 때였어요. 리먼 사태 때도 조금 빠지고 바로 회복했습니다. 이만큼 셌던 종목이에요. 어떤 것 때문이다? 네, 중동 인프라 때문에. 그러면 사실 DLENC보다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는 게 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직 DLENC에 가려가지고 좀 수혜를 못 보고 있다. 근데 저는 삼성 ENA도 한 번 정도 시세가 돌아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됐죠? 200일선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돌파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은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죠.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삼성 ENA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요거는 이제 앞으로 뜰 기업들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CS 윈드, CS 베어링 상한가하고 SK 이터닉스, 하나솔루션도 시세를 좀 많이 줬어요. 그렇죠? 근데 삼성 ENA는 안 줬단 말이에요. 삼성 ENA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들 그리고 SFC 같은 것들이 정말로 잘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플랜트들을 만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수주가 찍히면은 주가가 좋을 겁니다. 얼마만큼? 이때만큼 좋을 거기 때문에 저는 삼성 ENA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8만 원 돌파하면은 13만 원 구간에 진입을 한다. 그래서 여기 라인이 8만 원이에요. 여기 라인이 8만 원이고 여기 뚫으면 어떻게 된다? 13만 원까지 간다. 여기 뚫으면 13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삼성 ENA 지금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건 60분 봉이거든요. 60분 봉도 안정적으로 오늘 잘 돌파했어요. 오늘 잘 돌파를 했고 여기 안착이 딱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ENA 지금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네 매수가를 보시면 제가 56,000원에서 57,000원 정도 잡아놨고 손절가 54,500원인데 사실 요거는 저는 이제 단기보다는 스윙이랑 중장기 위주이기 때문에 손절가 와도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은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닥 추천드리지 않고 목표가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ENA 한번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예상 경로고요. 제 예상 경로가 생각보다 잘 맞아요. 생각보다 잘 맞기 때문에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삼성 ENA였습니다. 재건주 중에서 다른 재건주에 비해서 덜 같다는 점 설명해 주셨고 여기에 친재생에너지라는 끼도 나눠주셨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동안 규제해왔던 풍력 발전이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거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도 계속해서 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는 8만 원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네이버 그리고 삼성 SDS, 삼성 ENA까지 이미 날아오른 종목보다는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들로 꼼꼼하게 준비해 보신 만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무료 공개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시니까요. 이 부분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의 투자 꿀팁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해야 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2달 동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좀 많이 소통하고 하면서 좀 느껴봤던 건데,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좀 몇 개를 가져왔는데, 요겁니다, 요거. 종목백화점, 중소형 테마주, 세력주. 요거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종목백화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종목백화점은 저희가 아파트 투자한다고 해보세요. 아파트를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하죠? 저희가 만약에 100억이 있어요. 되게 행복한 상상이죠. 100억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30억씩 해가지고 뭐 종로, 광진구, 영등포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것보다는 용산, 강남 여기다 50억씩 딱딱딱 하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죠.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가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수익도 훨씬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략 한 3, 40개 갖고 있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거는요. 계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 실패한 계좌예요. 그래서 그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는 것부터가 성공적인 투자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도 오를 것 같아. 저것도 오를 것 같아 하면서 아무거나 다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계좌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수익이 미미하고 또 손실이 나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를 못 하니까 손실은 더 커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종목백화점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는 테마주예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엑스게이트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이런 종목인데 보시면은 등락폭이 135%예요. 이게 어떻게 다 바꿔 얘기하면 고점에서 잡으면 하한가 4방짜리인 겁니다. 이게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거 하시면 지금 이 장이 좋을 때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그래서 지금 등락이 너무 심하죠. 여기 개인 투자자분들 절대 못 버텨요. 절대 못 버티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세력 세마주 이런 거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인생을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그것도 나쁜 사람한테 인생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엉덩이가 무거워야 돈을 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돈을 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저희 절반은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주식에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재밌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절반은 간다는 투자 인사이트까지 얻어봤고요. 이어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그 시간이죠. 바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을 공개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이고요. 저는 지금 전고점 돌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우건설 다 아시죠? 대우건설 다 아시기 때문에 일단 원전 플레이, 그다음에 종전합의, 중동시장. 아까 삼성 ENA랑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됐다? 원전, 체코 원전까지 추가가 됐다.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이 솔직히 이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눌림목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차트만 좀 보시면은 지금 이 라인, 이 구간에 와 있죠. 이 구간에 와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전에 옛날에 대우건설 좋았을 때 그 구간에 와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원전 이슈로 여기까지 많이 올라가긴 했고 그리고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시면 이 라인을 딱 따라가지고 여기에서 딱 멈췄거든요. 이게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 라인에서 딱 멈춰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 딱 차익 매물이 나눴는데 여기서 갭상을 해요. 갭상을 해서 올라가면 저는 49,000원까지, 44,0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일 떨어진다. 떨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손절을 쳐야 된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 시초에 갭상을 딱 하면은 일단은 매수를 하세요. 일단은 매수하시고 27,000원에 팔면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 근데 만약에 갭상을 해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저는 그러면 44,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지금 혹시나 들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만약에 내일 갭상을 하게 되면 44,000원 그리고 만약 갭상하지 못하고 여기서 맞고 튕겨져 내려오면은 그때는 손절 이렇게 좀 보면서 대우건설을 좀 한번 다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내일 시초가가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락 추세 이렇게 하락 추세를 계속 가다가 종전 그 이슈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좀 장대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이 지금 빵 하고 터지면서 그리고 되게 절묘한 자리에 멈췄습니다. 절묘한 자리에 멈췄고 제가 넥스트장도 확인해 봤는데 여기서 계속 파킹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 만약에 여기 이쪽 라인에서 갭으로 움직이면은 오케이 일단 매수. 근데 갭으로 움직였는데 이렇게 매트로 빠져요. 그러면 27,000원에 손절치고 심하게 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일 시초가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고 시초가 흐름에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 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디까지 보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한 44,000원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여기 전고점, 전고점이 44,000원, 45,000원 라인인데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28,000원 이상 오를 때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손절가 27,000원 걸어놨는데 요 손절가 여기 손절가를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대우건설은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상따 비슷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의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사실 요거는 신규 매수자보다는 보유자 영역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은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좀 해봤고요. 이제 내일부터 오늘 밤이죠. 오늘 밤부터 이제 FOMC가 열리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금, 수목금은 조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좀 편안한 장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이렇게 변동성에 시달리지 마시고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복합적인 끼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재건 플러스 원전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하락 추세를 걷다가 미국과 이란 종전 기대감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 내일 시초가가 정말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갭 상승을 하면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시나리오도 꼼꼼하게 짜주신 만큼 대우건설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곳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끝에 붙여주신 말씀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제 FOMC에서 케빈 허시 신임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도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무료 공개 방송 일정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시니까요. 이 점까지 많은 참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